네, 남극에는 겨울이면 몇 달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극야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펭귄들은 알을 품 안에 꼭 품고 영하 50도의 추위를 견뎌내는데요. 기나긴 겨울을 버텨낸 우리 국내 게임사들에도 볕이 드는 모양새입니다. 데브 시스터즈는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시장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견조한 실적 기록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었고요. 또한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그리고 MMORPG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성공 가도를 걸어온 리니지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사들이 이번 주 줄줄이 1분기 성적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극야가 끝나가는 것이냐 확인을 해보죠. 리니지 성공 공식이라는 게 확률형 아이템, 뽑기형 아이템으로 돈 버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여러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말씀 주신 이 확률하고요, 경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우선 이용자들은 이 게임 안에서 이권을 두고 경쟁을 하는데 그럼 경쟁에서 이기려면 강해져야 하잖아요. 그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빠르게 강해지냐? 물론 돈을 쓰면 빨리 강해지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확률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걸 자료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 맨 밑에 보시면 저기 영웅 변신 뽑기인데 보시면 0.0009%입니다. 저거 하나 뽑으려면. 네. 저런 식으로 굉장히 극악의 확률을 뚫고서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걸 뿐만 아니라 또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달 품위 유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뭐 수십만 원부터 정말 리그 최고의 그 서버 최고의 라인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수천만 원. 이 매달 필요하다. 네, 품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매출이 많이 뽑혀졌고 이 메커니즘 덕분에 지금 NC소프트가 황제주에도 등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과도한 과금 구조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국회에서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게임 산업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들의 확률을 고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관련돼서 모니터링단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제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도 이게 안 좋은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아무래도 비슷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면서 카니발라이즈도 지속이 되고 이용자들도 조금씩 피로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매출 순위인데요. 원래는 저게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이 쭉 있었는데 네. 보시면 리니지도 지금 2등으로 밀려 있고 많이 이름을 감췄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카니발라이즈가 뭐예요? 카니발라이즈 그 비슷한 게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의 파일을 빼먹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C소프트 확실히 뭐 1분기 실적 굉장히 부진할 것이다 이번에도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인지 오늘 실적을 내놓은 이 게임사들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뭐 다른 방식의 그런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오늘 실적 발표한 게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데브 시스터즈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 위메이드 쪽은요. 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신작 미르5에 대해서 이 확률형 아이템 거의 최소화하겠다, 거의 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위메이드가 사실 블록체인, 코인이랑 연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게임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게임을 아이템을 얻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은 코인을 벌 수 있고 그 코인으로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거고요. 또 카카오게임즈는 이제 MMORPG랑 조금 거리두기를 조금 보였습니다. 그 MMORPG는 피로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지금 시장도 감소한 것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한다면 모바일의 경우에는 이제 서브컬처 그리고 액션 어드벤처, 전략 시뮬레이션, 퍼즐 이쪽으로 간다고 하고 또 PC 쪽으로는 슈팅, 대전형 게임 이쪽으로 발굴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서브컬처는 또 뭡니까? 네, 서브컬처 하면은 뭐 수집형 RPG라고 해서 네. 약간은 주류는 아닌 그 지하철에서 하기 좀 어려운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뭐 미소녀 게임이라든지 그런 게임들을 서브컬처라고 하는데 네. 또 나름 또 이용자들이 캐릭터들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점 설명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북미나 서구권에서는 이런 확률형 뽑기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 염두에 두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략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사들 오늘 보니까 부진하다고 예상했던 것 치고는 실적들이 꽤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돼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아까 겨울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습니다. 뭐 영업 비용을 많이 이렇게 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도 오늘 발표한 것들 제가 3사 내용 정리해봤거든요. 카카오게임즈는 보시면 마케팅비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오늘 얘기 나온 거는 올해 매출의 6%까지는 지금 마케팅비로 유지하겠다, 굉장히 줄여가겠다라는 얘기고요. 데브 시스터즈는 보시면 영업 비용이 7%나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배경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위메이드는 많이 올랐잖아요. 저게 아무래도 나이트
크로우가 새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지급 수수료가 많이 나왔고 그런 점에서 여전히 영업 적자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얘기한 게 내부적으로 지금 영업 비용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통신비 나오고 있는데 저게 바로 서버 유지 비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주를 많이 뒀었는데 이걸 내부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라면서 지금 비용 최적화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분기는 비용 효율화의 결과다 이건데 부장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신작들도 많이 지금 게임사들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눴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들고 나왔다. 하반기에는 좀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예, 결론적으로 뭐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워낙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게임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실적 플러스 모멘텀이죠. 실적은 기존의 게임들이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냐. 그 다음에 모멘텀은 이제 신작이 언제 출시되느냐. 이런 걸로 주가가 이제 궤를 같이 하게 돼 있죠. 우리나라 이제 게임주 전반적으로 보면은 약세의 원인은 역시나 실적 부진이에요. 실적 부진인데 실적 부진이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게임의 매개체와 장르가 너무 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매개체는 모바일하고 PC가 거의 80% 장악을 하고 있고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르는 MMORPG, 다중 접속 게임.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죠. 요거에 거의 다 올인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과거는 NC소프트를 위시로 페이투인이나 페이투언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호실적을 내고 되게 주가도 구가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고금리, 그 다음에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성장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정체기를 갖게 된 거죠. 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MMORPG에 갔는데 이러면 게임 콘텐츠, 이거 소위 그 슈퍼 유저들, 돈을 많이 쓰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만 의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와보면 이탈하는 분들 계시고 이렇게 되니까 기존 게임도 조금은 정체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산업의 어떤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네.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중국 판호입니다. 중국 판호 이게 간과해서 안 돼 보면 상당히 큰 시장인 거 누구나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중국 판호가 이제 보통 게임 규제 때문에 보통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렇게 되면은 신작을 내놓더라도 해도 3년, 5년이면 올드한 게임이 돼버립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게임들이 중국에 또 만들어버리거든요. 이런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게 점층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향후 이제 장르 변화를 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금 어찌됐든 게임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텀업 전략으로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매수는 가능하다. 근데 하반기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오늘 장 마치고 또 실적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연고점 경신을 한 것 같고요. 반면에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다른 회사들은 주가 상황은 아직은 좀 이렇게 좀 미흡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노려본다면 어느 쪽을 노려보는 게 맞습니까? 여전히 지금 크래프톤에 대한 증권사 평가들 상당히 좋아요. 지난달 증권 리포트가 거의 반도체 다음으로 좀 많았던 게 지금 크래프톤이거든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가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도 2개 이상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크래프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메이드에 조금 계속적으로 눈길이 갑니다. 아까도 자막에 나왔지만 네. 나이트크로우가 1분기 실적 3월에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적자폭을 조금 줄였지만 완연하게 실적을 완전하게 가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2분기부터 나이트크로우에 대한 어떤 실적들이 완연하게 좀 반영될 거고 온전하게. 두 번째는 이 나이트크로우가 상당히 블록체인 기반의 색안경 끼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가상화폐나 이런 어떤 화폐 관련으로도 코인 관련으로도 이 주가 업사이드 모멘텀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역시 실적과 모멘텀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크래프톤하고 위메이드 두 종목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오늘 넷마블이 강세더라고요, 주가가. 네네.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걸 글로벌 출시를 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네. 그 정도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이 게임 자체가 원작 IP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팬층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게임이 얼만큼 성공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쪽 엄청난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쭉 이제 신작들이 나오고 있고 넷마블의 적자는 지속되는데 이걸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신호탄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뭐 아무래도 게임 이용자들도 많고 근데 이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좋아해서 뽑기를 하는 거지 뽑기를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뽑기까지 사랑하겠어? 게임을 사랑하는 거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